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이번에 강의하게 되는 장세영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저기 유튜브에 아주 허접하게 올렸죠? 그래서 뭐, 이게 안 올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강의는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주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대 선생님이 약간 부탁을 해서 PPT 자료는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2주 때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영상을 올리고 할 텐데, 저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앞에 내용들은 그냥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지난주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장애의 개념과 관점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라는 뭐 장애, impairment, 손상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무능력, disability, 그리고 handicap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것이 어떻게 쓰이냐는 데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손상의 부분은 아예 그 신체나 내장 부위가 손상이 되어서 아예 그 기능이 감소된 상태를 얘기를 하고, 무능력은 손상으로 인해서 특정 과제를 수행을 할 때 이제 어려운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불이익은 손상이나 무능력으로 인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데 문제나 불이익이 생기는 경험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로는 뭐 다리가 없는 거는 손상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거는 무능력이죠. 그래서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고, 다리가 없어서 의적을 착용하고 또래와 함께 축구 시합을 하는데 잘 못 뛴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개념적으로 장애라는 우리나라 말이지만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뭐 손상, 무능력, 불이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아셨으면 하고요.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게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먼저 이제 장애인 복지법은 뭐 옛날에는 1급에서 6급으로 이제 좀 세분화돼서 많이 나눠졌지만 지금은 장애 정도를 표현을 하면서 1급에서 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에서 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적 장애인이나 뭐 자폐성 장애인들은 1급에서 3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우리가 3급인 아이들 중이나 학생들 중에서 또는 성인들 중에서 굉장히 경계성급이 있는 성인들이나 아동들 거의 정상인과 많이 비슷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장애가 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일단 법적인 상태에서는 심한 장애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이라서 차후에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시스템상에서 정책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건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거고요. 이거 신체 외적인 부분, 신체 내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 장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지체, 뇌병변. 이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지체장애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거 언어장애, 안면장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언어장애는 우리가 특수교육법에서는 의사소통장애로 또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 장애에서 내부 기관에 대한 거는 뭐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로, 뇌전증 이런 부분은 통칭으로 해서 건강장애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장애복지법에 더 세분하게 나눠져 있냐? 왜냐하면 지원되는 정도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세분화 나눠 있고요. 그러나 이건 모든 거는 건강상의 이유잖아요. 그래서 교육법에서는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자세히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포괄적으로 그래서 건강장애로 되어 있고요.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도 있는데 정신장애는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서행동장애로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정서장애라고 했는데 이게 뭐 이제 행동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정서행동장애도 있고 아마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나 많이 보시는 학생들이 여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거나 자폐성 장애 그리고 문제행동이 좀 심한 아동들이나 뭐 만나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아까 이 부분은 얘기는 했고 지난번에도 했었으니까 하고 이것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장애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복지법에서의 장애와 특수교육법에서의 장애의 분류는 조금 차이가 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자폐행동, 자폐성, 의사소통,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 지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그 정의나 이런 부분 아직까지 조금은 뭐 완벽하게 잘 정리된 장애 영역도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장애 영역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 복지법에서 장애인 복지법과 우리 특수교육법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장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얘기했는지 했을 것 같은데 바로 학습장애예요. 학습장애. 학습장애가 뭐냐? 나중에 차후에 학습장애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앞에 얘기했을 때 시각, 청각, 지체장애는 외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니까 그렇게 보고요. 뇌병동도 지장애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정신장애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거 내적인 부분, 뭐 신장, 심장, 간 이런 거는 그냥 통칭해서 건강장애라고 해요. 발달지체는 발달상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 지체가 일어나는 경우로 있는데 요거가 다른 거랑 뭐랑 간혹 헷갈리냐면 발달장애랑 헷갈려요.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장애는 쓰지는 않아요. 근데 왜 발달장애를 쓰냐 하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느 정도 이 기능적인 거나 어느 부분이 향상되는 수준이 있지만 일반 정상인들에 비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생에 걸쳐서 중재나 지원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좀 통칭하는 표현으로 발달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발달지체라는 타이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특수교육법에서 지원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영역을 쓰세요라고 했을 때 쭉쭉쭉 쓰다가 발달장애가 쓰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 기억하면 좋겠고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회성장애를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뒤에 나오나? 여기서 보면 학교 출연율에서 봐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제일 많게 나와 있죠. 거의 9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거의 3분의 2 수준의 학생들이 60% 이상 되는 60% 정도 되는 넘수나 학생들이 이 장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일단은 특수교육법 안에서의 특수교육 대상자에서는 그 용어는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미국 장애인교육법 이렇게 나왔을 때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일단 우리나라 특수교육법과 미국 장애인교육법은 비슷해요. 비슷하게 가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장애라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학습장애, 미국은 뭐 특정 학습장애, 지금은 이제 특정 학습장애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없고요. 발달 지체라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발달상에 이제 늦춰지는 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이기 때문에 복지법에서는 그거를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특수아동에 대한 분류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보면 뭐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이 특수교육 대상자냐라고 했을 때 그 장애 때문에 학습이 어렵거나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그 정의의 그대로 내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장애 때문에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지체장애를 보면 기능 형태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에 인해 교육적 성취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지체장애를 보면 어느 정도 신체적인 손상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면 교육적 성취에 대한 것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면 장애인 복지법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냐? 라는 부분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법이 없어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과 특수교육법에서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장애 영역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죠? 이게 혼자서 떠들고 대답이 없으니까 참 슬프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가 바로 학습장애라는 게 있어요. 학습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면 장애인 등록증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학년기 내에서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학습장애가 이제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지체장애 중에서 예를 들면 손가락, 중지, 약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손가락이 없다고 해요. 왼손 손가락의 일부가 없다고 해요. 손상이 되어서. 하지만 나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펜을 잡고 공부를 하거나 물론 키보드를 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못하는 수준이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대상자 심의 대상을 할 때 특수교육 지원센터나 학교 교육청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이걸 분명히 오픈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판별을 하는데 교육적 성취가 필요하다, 교육적으로 어렵다 이 장애 때문에 왼손에 나는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에 이 부분 손가락에 두세 개가 손상이 때문에 어렵다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데 오른손으로 다 펜도 쓸 수 있고 키보드 치는데도 물론 없고 밥 먹는데 어려움이 없고 물론 어느 정도 운동을 하거나 할 때도 약간 왼손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굳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 좀 명심하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제는 요 특수교육의 이해라는 부분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 너무 저도 지금 그냥 두도 없이 막 주절주절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2주간에 여러분도 얼굴도 못 보고 보니까 수강생 수도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상황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계속 이거를 찍어서 올려주세요라고 요구를 계속 하시고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지금 솔직히 면대면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또는 소그룹 모임도 해가면서 이렇게 생각의 사고나 확장을 점점 넓혀야 가는데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해놨다는 것이 저도 불편하고요. 여러분들도 교육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러 왔다는 것에서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죄송한 부분만 지금 가득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15분에서 25분 사이 되는 영상들을 3개 정도 올릴 텐데, 안 들으셔도 이해는 되지만 출석하는 부분에서만 충분히 그거는 아셔서 출석에만 문제가 없도록만 해주시면 되고요.
저 또한 뭐 오늘은 이렇게 또 두 번째 주는 이렇게 하겠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또 만나서 저희가 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역시 어 재밌게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지난 학기와 다르게 이번 학기는 좀 더 뭐 여러 가지 좀 바꾸면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비디오 클립은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음 시간부터는 특수교육의 이해라는 부분에서 좀 할 텐데 여기 내용이 약간은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간략하게라도 뭐 어느 정도 얘기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더 자세한 부분을 얘기했으면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건 여기서 끊을게요. 네.